일상생활에서 밥을 안 먹고 하루가 사라져? 굶어서 빼는 건 미친 짓이야. 단식은 정신병이다. 꼭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약간 자기 절제? 셀프 절제가 뭐지? 새들 왜 저래? 궁금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떤 약사입니다. 오늘은 단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단식하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아니면 굶는 건요? 저는 이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굶는 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만, 그리고 그렇게 굶었을 때 정말 큰일이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스위치온을 하니까는 둘째 주부터는 정말 짤없이 24시간을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되는 단식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단식을 되게 겁내하고, 이러다 강박 생기는 거 아닌지, 이게 절식 아닌지 막 너무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식을 왜 해야 되는지, 다 버려도 몇 가지만 유지기로 가져가되 그 중에 하나가 꼭 단식이어야 된다는 점, 그 이유는 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8월 달에 첫 번째 다이어트를 하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다이어트를 했는데, 가장 많은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단식에 있어서의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 단식을 할 때는 일상생활에서 밥을 안 먹고 하루가 사라져? 이제 그게 된다는 걸 안 다음부터는 되게 단식이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식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이 찾아보게 되고, 이걸 왜 하는지, 이걸 얻는 이득은 또 어떤 건지, 어떤 단식이 나한테 맞는지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보게 됐는데, 먼저 우리 배고픔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가짜 배고픔이랑 진짜 배고픔이 있잖아요. 왜 그 가짜랑 진짜 배고픔 구분하는 것 중에, 가짜 배고픔은 특정 음식이 생각나는 거다. 진짜 배고픔은 그게 아니라 진짜 아무거나 먹어도 다 괜찮은 배고픔이 진짜 배고픔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짜 배고픔은 실제로 배가 꺼지지 않았는데 그 전에 느껴지는 배고픔이고, 진짜 배고픔은 정말 위장이 비어서 느껴지는 배고픔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 단식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건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시간 개념으로 이렇게 배고픔을 나눠버린다면, 점심 먹고 나서 저녁에 느껴지는 배고픔이랑 내가 24시간 단식을 하면서 느껴지는 배고픔이랑 그 정도가 달라야 되거든요. 24시간 단식을 한 후에 배고픔이 더 찐 배고픔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느껴진 배고픔은 사실 똑같았다는 거예요. 단식을 한다고 해서 더 배고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루 3끼니나 2끼니 밥을 먹잖아요. 그때 때 되면 밥을 먹고 싶은 신호가 정말 필요해서, 우리가 하루 3번 또는 2번 음식을 꼭 먹어야지만 생활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몸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고, 내가 먹으면서 쉬고 싶은 거고,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거고, 그 맛을 느끼고 배부름을 느끼고 싶은 거지, 이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 욕구를 절제한다고 해서 우리 몸이 능률이 떨어지거나 큰일이 나거나 쓰러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식욕이 3대 욕구 중 하나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그 욕구에 기반해서 배고픔이 생기는 거라면 그걸 좀 내가 절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고프면 먹고 뇌 빼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 말고, 좀 내가 나를 통제하면서 얻는 즐거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약간 자기 절제? 셀프 절제가 뭐지? 네. 셀프 디시플린, 자기 절제, 자기 훈육? 아무튼 뭐 이런 거에 좀 꽂히게 됐어요.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짧은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In the last post, we were talking about self-discipline. So I wanted to go into that a little farther. I believe that self-discipline is the definition of self-love. That when you say that you love yourself, that means that you have behavior towards yourself that is loving. It's like you say to yourself, hey man, look, I know you want to eat that pizza and it'll be really good, but I can't let you eat that, man, because if you eat that pizza, you're going to feel like shit, and I love you too much to let you eat that. And I think the word discipline has kind of gotten a bad name. We think about it in terms of punishment. I'm not talking about discipline in that way. I'm talking about discipline in the sense that you forego immediate pleasure for the exchange of long-term self-respect. Self-love is, hey, look, I know you got a test on Monday,
And I know you really want to go out with your friends. It's Saturday night, you want to go out, but if you fail that test, you're not going to feel good about yourself. You know, I love you too much to let you go out tonight. Self-discipline is self-love. If you want to be happy, you have to love yourself, which means you have to discipline your behavior. The road to sustained happiness is through disciplining your behavior. 저도 정말 이 윌 스미스의 이 영상을 좋아하는데 저도 엄청나게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본능적으로 살면서 그때그때 얻어지는 작은 행복, 작은 도파민 말고 그걸 누르면서 내가 더 높은 단계의 성취감, 더 높은 단계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약간 여기서 오는 그 행복이 있거든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나를 정말 아껴준다. 그 중에 하나가 단식이고 식욕을 절제하는 거다. 이번엔 좀 거기에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꽂히다 보니까 단식하는 시간을 좀 어떻게 의미 있게 이 하루를 보내볼까 해서 이번엔 좀 특별한 데 갔거든요. 어딜까요? 혼자 똑같이로 유명한 공대장. 그 게장집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혈당 체크해보고 싶어. 나는 갈치조림을 먹었는데 밥 먹어서 그런가 봐. 나 밥도 진짜 조금 나 밥 조금 먹었는데. 그러니까 다행히 그리고 입자는 안 찍은 게 198에서 지금 멈췄거든? 다행이다. 그만 먹어서. 조림이나 양념이 그러니까. 엄청난가 봐. 조미료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구나. 나 진짜 이제까지 어떻게 해서 나 막 하루에 몇 번씩 막 200씩 찍으면 살았겠다. 아휴 씨. 근데 우리 이 길은 맞아? 우리가 나왔잖아. 템플스테이 가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인데 저는 이제 마지막 주차여가지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식까진 아니지만 어떤 같은 메뉴를 밖에서 먹는 그런 것도 그냥 이제 조금씩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먹은 거거든요, 일부러. 근데 200.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지막 식사로 먹고 절단식 들어가. 절단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절로. 나는 절로. 또 맛있네. 각도기로 재면 한 40도 나올 것 같아. 40도? 예쁘다. 이 길은 저녁에는 다니면 안 되는 길. 하나도 없고 아, 그러네. 떨어진데 여기로 가고 나면 여기만 책임 안 져요. 응. 이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앞쪽으로 서라고. 참 밀어버리기 어머. 왔다가 맞다. 와. 미친. 미친, 미친. 여기 진짜 예쁘다. 아침에 지금 제가 돈 코스 있죠? 네. 그렇게 한 바퀴 돌아봐봐.
시끄럽게 한 놈 잡았다. 안녕. 해지는 게 아쉽냐. Oompa, loompa, dompety doo. 아, 생각해보니까 내 방이 뷰 맛집이었는데 괜히 콧물 찔찔 흘리고 밖에 돌아다녔네. 별 보러 가는 길. 미쳤다. 미쳤어. 아, 이게 담기나 카메라에? 야, 진짜 수백 개다, 수백 개야. 내 방으로 가자. 와, 얼른 올라가자. 신기하게 사람이 여기는 없어. 여기가 일출마당인데. 헉, 대박. 새들 왜 저래? 안녕. 네, 제가 저번에 3일 쉐이크 단식 했을 때 혈당이 정말 낮게 떨어졌잖아요. 혈당을 올리는 게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순서대로 혈당을 올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탄, 단, 지 순서로 인슐린 분비도 덜 되고 혈당도 덜 올리지만 탄수화물이랑 단백질 차이도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첫 3일 동안 탄수화물 제한한 것만으로도 혈당 오른 폭이 되게 안정적이고 혈당이 되게 플랫하게 유지가 됐었잖아요. 마지막 3, 4일째는 거의 혈당이 60, 70까지 내려갈 정도로. 근데 이렇게 24시간 동안 통으로 굶는 단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인 것 같아요. 살은 칼로리가 찌우는 게 아니라 호르몬이 찌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접적으로 인슐린은 지방 생성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인슐린을 아껴줘야 지방이 생성이 덜 되거든요. 우리는 지방 생성이 아니라 지방을 태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인슐린을 아끼고 인슐린이 최대한 덜 나오게 해야 되는데 안 먹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먹지 않으면 인슐린이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인슐린을 아껴서 지방 생성을 막는 그 관점에서 단식은 다이어트에 정말 도움이 되고요. 사실 수면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절제를 하고 뭐 잠을 안 자버리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데 먹는 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먹는 거를 절제함으로써 몸에도 이득이고 정신적으로도 이득이고 이게 신체적, 정신적 이득 둘 다 있기 때문에 이 단식을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단식을 처음에는 24시간을 하지만 3일 쉐이크 단식 할 때 첫째 날 끝날 때부터 둘째 날이 정말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이 아프고 힘들었다가 셋째 날부터는 정말 몸이 가볍더라고요. 머리도 좀 가볍고 몸도 가볍고 그래서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했는데 아무리 일잘러라고 해도 점심에 식사를 많이 하고 나면 오후 2시, 3시 되면 좀 멍해지고 좀 졸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좀 같은 페이스로 쭉 어떤 끊기지 않고 쭉 갈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처럼 혈당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그 몸이 직접적으로 얻는 효과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혈당 그래프를 보여드릴 건데 사실 저도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정말 몰랐을 건데 우리가 밥도 먹고 간식으로 좀 빵도 먹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칼로리랑 상관없이 혈당은 빵을 소량을 먹어도 혈당 그래프는 마치 그게 식사를 한 것처럼 이렇게 쫙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칼로리나 양으로 음식을 가늠하기 때문에 내가 중간중간 커피 한 잔 마신 거, 빵 한두 조각 먹은 거, 케이크나 쿠키 먹은 거는 부피가 작고 배가 안 찼기 때문에 뭐 식사는 아니다. 나는 뭐 간식 그렇게 많이 안 먹는다. 소량 먹는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소량 먹은 것들도 혈당을 식사보다 더 많이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혈당 그래프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저도 어느 정도 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먹으면서 이렇게 살았을 때 혈당이 어떠나? 궁금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사실 인슐린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더 늦게 오거나 안 오면 제일 좋겠죠. 인슐린 저항성이. 이 저항성을 안 오게 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분비되는 횟수 그리고 분비되는 그 빈도, 강도 이런 걸 다 줄여야 되는데 평소에 저처럼 그냥 뭐 아침 간단하게 먹고 점심 먹고 뭐 간식으로 다 같이 뭐 빵 한 조각씩 먹고 뭐 이런 거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면 평생을 그렇게 간식 안 먹을 거야 라고 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그냥 단식으로 이렇게 인슐린을 아껴주는 날을 정해가지고 이 흐름을 끊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 먹고 진짜 한 2주에 한 번 약속 안 잡고 이날은 딱 한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적응되면 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한다. 이렇게 마음 먹고 결국 그걸 이제 궁극적으로 실천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하시면 돼요. 또 다시 하시면 되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15회 정도 단식을 한 것 같은데 24시간 단식을요. 힘든 날도 있고 뭐 쉬운 날도 있었지만 하면서 뭐 좀 느껴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한두 번 하면서 제 느끼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자주 반복해보면서 아, 내 몸이 이렇구나. 나는 이 정도 단식해도 괜찮구나. 아니면 힘들구나. 이 상황에서 단식하면 안 되구나. 이런 거를 좀 알고 우리가 살도 빼고 더 건강해지고자 하는 게 이제 다이어트잖아요. 그런 인슐린을 아껴주는 의미로 단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굶어서 빼는 건 미친 짓이야. 단식은 정신병이다. 단식 효과를 단순히 칼로리로만 생각해서는 그 이해할 수 없고요. 호르몬이랑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이 단식의 의미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식을 한다 하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냥 그 이유를 내가 알면 되죠. 나는 내 페이스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다이어트 방법도 워낙 많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없이 그냥 진짜 많이 먹어서 살찐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살찌는 원인이 여러 가지니까. 근데 그런 모두를 다 만족시키는 다이어트 방법도 없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이론도 없을 거예요, 아마.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고 또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가 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맞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단식이 주는 여러 가지 이익이 있어요. 자가포식 작용으로 인해서 암 환자분들에게도 좋고, 제가 콜라겐을 막 먹고 하듯이 정말 저속노화의 관점에서도 단식이 의미가 정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당 관리, 당뇨, 다이어트에 있어서 단식이 어떤 의미인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좀 꽂힌 이 자기 절제에 대해서, 그거에 있어서 단식이 나에게 어떤 성취감을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거든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전 제가 수많은 다이어트를 해봤지만 성공과 실패, 몇 킬로 감량, 이거밖에는 남은 게 없거든요. 아니다. 그 덴마크 다이어트 할 때는 자몽이 너무 맛없다 정도? 근데 이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는 진짜 이 다이어트 안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면 쉐이크 단식도 해보고, 허용 음식이란 것도 배우고, 그리고 단식이란 것도 배우고. 근데 오늘은 이제 단식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단식을 할 때는 좀 내가 자유롭잖아요, 24시간 동안. 그러니까는 그 날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단식을 하면서 단식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알아보고, 아, 이래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저처럼 알게 되시면 좀 더 이 단식하는 날을 의미 있게 보내고 성취감도 느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직 단식 약간 쪼렙이어서 24시간 단식밖에 못하지만, 제가 조금 더 쿨타임이 차면 좀 단식 시간을 늘려서 그 후기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